미국 대선이요. 지난 3월 1일 그 슈퍼 화요일 그리고 3월 15일 미니 슈퍼 화요일 이 두 군데서 사실상 이 후보가 결정되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자, 지난 5일 슈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 슈퍼 토요일 날 이 공화당에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테드 크루즈, 트럼프하고 50보 100보다는 테드 크루즈가 이 두 군데서 1등을 했습니다. 캔사스하고 메인주에서 1등을 했어요. 트럼프를 상당한 격차로 눌렸고, 또 트럼프도 켄터키하고 루이지애나에서 1위를 했습니다만은 이 크루즈하고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트럼프는 51개 대의원을 확보했고, 이 테드 크루즈는 66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합계가 380대 297이고요. 루비오는 13명을 확보해서 이제 루비오도 끝났다고 봅니다. 존 케이식 주지사, 마크 루비오는 곧 아마 슈퍼 화요일이 끝나면 이 탈락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미국 대선은 트럼프와 크루즈 대결로 가는데, 그동안에 미트 롬니나 또 미국의 무슨 안보를 중요시하는 이 네오콘들이나 또 수많은 이 미국의 공화당 주류층들, 존 맥케인을 비롯해서 또 심지어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미국 공화당의 최고 서열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는 루비오가 뜨는 게 아니라 크루즈가 떠버렸습니다. 집중적으로 지난 슈퍼 토요일을 앞두고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를 배제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트럼프 불안증이 걸린 사람이 있어서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걱정 때문에 무슨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캐나다 이민을 상담한 사람이 늘어난다라는 이런 허황된 뉴스들도 난무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테드 크루즈가 그러면 트럼프보다 공화당 주류가 봤을 때 나은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때는 넉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꼴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트럼프는 막말을 좀 하고 막 떠들어서 거기서 말 실수도 좀 하고 좀 심하게 말도 하고 해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참 점잖 떨면서 금기시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저소득, 저교육, 또 저학력 이런 백인 노동자층의 염장을 질러줘서 후련하게 만드는 효과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포퓰리즘이다라고 미국의 공화당 주류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테드 크루즈는요 트럼프보다 더합니다. 엄청난 강경주의자입니다. 테드 크루즈는 미국의 이 복음주의 기독교를 그대로 믿으면서요 기독교 세상이 현실에서도 관철되어야 된다라고 믿을 정도로 철저하게 강경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냥 신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기독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철학을 정치적으로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믿을 정도로 강경한 사람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테드 크루즈는 미국의 그 민간 또 이 돈 많은 월스트리트 또 미국의 군산 복합체 이런 데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으면서 슈퍼팩이라고 돈 많은 집단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밀고 있는 그런 또 후보기도 합니다. 이 크루즈는 미국의 사모펀드, 일부 군산 복합체 등에서 군사 전략에서 이용하던 심리 기법을 받아와가 또 그쪽에 방금 언급한 그런 쪽에서 돈을 대서 슈퍼팩이라가 아예 대놓고 금액을 줍니다. 모아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업에서 쓰는 이 심리 기법을 특히 군사 전략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좀 무시무시한 극우의 티파티 성향을 보이고 있는 후보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도널드 트럼프는 이 정책들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본류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본류로 회귀하자라는 이념적인 부분에서는 좀 덜하죠. 다만 대중의 정서, 공화당 백인 노동자층의 중심으로 한 대중의 정서에 그냥 편승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어떤 자기의 정비된 어떤 철학이나 사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갖다가 타파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
트럼프는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선 후보가 되어서 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돈하고의 관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돈을 쓰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적게 쓰는, 제일 적게 쓰는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후보입니다. 그러면서 돈 선거하고는 차단한 채 대중의 지금 관심에 영합하는, 즉 자신들이 이미 뒤에 돈 많은 월스트리트나 뭐 군산복합체나 다국적 기업과의 연관성에 의해서 내어놓는 공약을 마치 국민들을 위한 것처럼 내리꼽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미국 사회에 힘없고 저소득 저학력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백인 노동자 미국 사회 주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들의 내용들을 끄집어내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미국 사회에 위험할 게 별로 없고요. 크루저는 지금 이 돈줄, 그 다음에 크루저의 어떤 대선 전략을 대고 있는 집단들부터 또 크루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종교 집단까지의 관계가 굉장히 미국 사회의 기득권적인 상류층과 이 상류층이 추구해온 정치와 그 다음에 돈과 그리고 전략의 결합을 가지고 있는 치밀한 선거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밋 롬니나 결국은 존 맥케인이나 뭐 또 마크 루비오를 지지하는 듯이 보인 공화당 주류라는 사람들이 자 트럼프보다는 크루저가 낫다고 선택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요, 위험도로 본다면 정경유착이나 또 극단적인 정치 성향, 또 극단적인 정책에 관한 문제, 뭐 크루저는 아예 미국 사회에 뭐 동성연애부터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전혀 용납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극단적인 성향을 보면 또 트럼프는 크루저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되는데 왜 크루저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지 않고 트럼프에 대해서만 낙동강 오리알시키려고 저렇게 집중적으로 패가지고 그 효과로 지금 트럼프가 주춤해지게 된 겁니다. 그 목적은요, 미국 정치를 움직이는 공화당의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커넥션 안에 크루저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크루저는 덜 위험하다고 간주하고 그 커넥션에 들어가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만 또라이로 만들어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 정치 참 무섭습니다. 진짜요, 호랑이는 숨겨놓고 고양이라 그러고 늑대 가지고 늑대가 되면 우리 다 잡아먹는다고 뻥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도요, 지난 주말에 세 군데서 경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끝났다. 슈퍼하이어일 때 다 끝났다. 클린턴이 8개 이기고 샌더스는 4개밖에 못 이겨서 끝났다 했는데 저는 그때 샌더스가 굉장히 선전을 했다. 그런데 왜 뭐 벌써 끝났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하느냐 그랬는데 뜻밖의 버니 샌더스가 흑인들이 뭐 버글버글하게 사는 루이지애나를 빼고 네브래스카나 캔자스 두 군데에서 이겼습니다. 캔자스에서는요 엄청나게 이겼습니다. 뭐 36%를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네브래스카에서도 14%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에 워낙 대의원이 많아서 결과는 55대 49지만 어쨌든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끝난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샌더스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캔자스나 네브래스카에서도 여론조사상으로는 샌더스가 이기기가 어려울 거다 했습니다. 지금 슈퍼 대의원들이 한 500개, 500몇십 석을 힐러리한테 몰아줬어요. 총점은 1121대 481이지만은 샌더스는 끝까지 간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기득권을 다 딛고도 힐러리가 보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샌더스를 띄운다고 저보고 무슨 뭐 사상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데 저는 그런 수준의 인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샌더스의 가치 중에 공감을 하는 것도 있고 공감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날 미국 사회가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려는 또 미국에서 비롯된 정경유착이나 한마디로 기득 상류층들의 이 네트워크가 대중들을 우민화시키면서 끌고 가는 정치를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을 없애려면 샌더스의 열풍이 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샌더스는요 2월 한 달 동안 515억 4천만 원을 모아서 362억을 모은
힐러리를 제꼈습니다. 1월 달에도 샌더스가요 2100만 불 모금할 때 힐러리는 1700만 불밖에 모금을 못했습니다. 특히 2월 마지막 날 2월 29일 하루에만요 샌더스는 72억 4천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근데 샌더스의 후원금은 전부가 수십 수백 달러고 평균 3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3만 6천 원쯤 되는 소액의 다수의 후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정치에서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치가 바뀌려면 돈과 정치의 결합을 끊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시작된,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지만 한국의 엿도 모르는 사람들이 힐러리가 한국의 안보에는 안정적일 거다, 그래도 힐러리가 돼야 미국이 산다 이러지만, 저는 미국의 공화당이나 뭐 민주당의 힐러리나 클린턴이나 다 저 돈과 연관된 부패 정치인이라는 측면에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겉으로만 같지만 뭐 서민들이나 흑인들 히스패닉한테 그럴싸하게 이야기할 뿐이죠. 한마디로 금권 정치의 온상이 미국인데요. 이 미국의 금권 정치가 붕괴되어야 전 세계의 금권 정치가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트럼프나 샌더스를 적극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저한테요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금권 정치가 한국에서 지속되기를 바라는 찝찝한 사람들입니다. 브라질의 그 대통령 룰라가 있었죠. 당시에 뭐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룰라 닮았다 하면서 뭐 굉장히 선전을 해댔습니다. 노조 지도자와 반정부 투쟁의 지도자, 민주화의 지도자에서 대통령이 되어서 브라질 사회를 굉장히 성장시키고 또 부를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만들었다 해서 브라질의 뭐 인생 역전, 반전, 드라마, 감동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했던 이 룰라가요 브라질 경찰의 부패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일날 상파울루 교회 자택에서 체포가 되어서 이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났는데요. 이 경찰과 국세청 직원 수백 명이 그렇게 덮쳐서 자기 집을 다 뒤졌습니다. 이 사람이 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브라질 경제가 크게 살아난 게 아니고 당시에 세계적인 경제 호황과 조금 맞물려서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원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죠. 그 돈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포퓰리즘을 좀 썼는데요. 이 거대 국영기업인, 그러니까 한국의 뭐 석유공사 같은 이런 기업인 페트로 브라스의 인사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과 부동산 등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은 2014년부터 2년 가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수사를 해서 권력자 다수가 포함된 3조 원대의 부정부패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룰라의 비리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연임이 되어서 하고 있는 이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여자죠. 이 사람도 지난번에 그 월드컵 할 때요 시위가 일어나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지금 탄핵 위기에, 자신과 측근의 비리로 인해서 탄핵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임기를 못 채울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꼽아놓고 이 룰라가 안전판을 마련해 놓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뭐 지금 브라질에서 인기는 거의 발바닥입니다. 곧 쫓겨날 겁니다. 그래서 룰라가 2002년 이후에 지금까지 14년 동안 자신이나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서 브라질을 사실상 주물러 왔고, 얼마 전에는 대선에 또 나간다, 즉 자기 후임이 이제 임기 마치면 또 나간다 이렇게 떠들고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 비리를 감추려고 이런 짓을 한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언론들도 도덕적 정치인이라는 룰라의 가면이 마침내 벗겨졌다, 룰라는 부정부패로 가득 찬 도둑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8월 달에 올림픽을 브라질에서 하는데 아마 올림픽 때 볼만할 겁니다. 자, 한국에도 과거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기득권 사회의 부패를 파헤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특권층을 없애면서 이 서민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위와 바닥을 뒤집어서 업사이드 다운 시켜서 세상을 바꾸겠다 한 사람들이 되고 나니까 가장 많이 재벌 앞잡이들하고 부동산 투기 붐 일으키고, 그리고 골프 천국 만들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땅값 천국으로 만들어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참요, 사기꾼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